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9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에 좀 시달리고 있다가 외국인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쪽은 이제 지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고 있죠. 이게 좀 조금 더 추세적으로 검증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거는 오늘 블랙몬데이라고 불릴 정도의 문제가 된 이유는 유가 전쟁 부분이죠. 그래서 오펙과 비오펙의 감산합의 불발 거기에 사우디가 화가 났죠. 그래서 증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독이 되기보다는 이번에는 오히려 좀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실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에 반등이 좀 나와서 나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아요. 그 안에 사우디랑 러시아랑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일단 하락해서 출발하는데 얼만큼 회복하느냐 요 싸움이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오펙은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14개국의 이제 중동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오펙은 러시아 중심 10개국인데 현재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둔화 여러분도 다 체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원유 소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기존에도 하루 210만 배럴 감산 중이었는데 이 감산 중인 기간을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게 새로운 감산이 아니에요. 기존에 감산을 하고 있어요. 이 연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에 150만 배럴 정도를 추가로 감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이제 오펙 쪽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할 테니 너네 비오펙 러시아 중심 쪽에서 5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150만을 맞추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요거를 러시아가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서 이제 제안한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산해가지고 국제유가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생산량을 늘리겠다.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하겠다. 많이 팔겠다. 싸더라도 많이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협상하는 거는 이렇게 유가가 지금 4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 생산량을 줄여서 소비가 줄었으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요걸 조금 올리자 50달러대 위쪽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오펙 입장에서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니네가 원하는데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서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9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음 달부터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한다라고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제 거의 육가 전쟁식으로 붙게 된 겁니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일 종가 기준으로 나와서 그러지 오늘 장중에 30달러도 이탈했어요. 여기 인베스팅닷컴 가면 나옵니다. 요거는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장중에 보시면은 27달러대를 갔다 왔죠. 장중에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안정된 가격이 32달러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장중에. 우리 시장이 열려있는 오후장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가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016년 1월에
유가가 26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30달러 아래 이렇게 유가가 안착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어떤 정책을 쓰던 방법을 쓰던 유가는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30달러 아래 있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올라올 때 목표치를 최소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44달러 구간에서 기존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했던 이 금액이 최소한 44달러 요 위쪽에 있어야 중동 국가들이 좀 버티기라도 할 수 있는 과거처럼 유가가 뭐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버티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제 국채 이제 만기일 돌아오면 이런 부분 빚을 갚는 것도 이제 급급해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국가가 이제 뭐 디폴트 나오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으니 일부 중동 국가는 그러니 버티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40달러 중후반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락한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음 달부터라고 했죠. 다음 달부터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랑 사우디랑 이 안에 극적인 타협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70달러 못 넘어간다고 해서 이거는 뭐 셰일가스 셰일유 쪽에서 미국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적어도 하락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뭐 WTI 기준으로 한 32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랑 얼만큼 이제 서로 거리감을 좁히느냐 지금 자존심 싸움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거니까 증산 전에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여러분 뭐 판단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이슈가 코로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 좀 접어들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워낙 뭐 이 우리나라는 진단을 빨리 해버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여유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는 서서히 뭐 줄어드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있죠. 오늘 뭐 4시 기준으로 뭐 100명도 안 나왔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이번 주까지 계속 그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이제 뭐 특정 집단 이런 곳에서 이제 돌발 상황만 안 나오면은 안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분수령이라고 했는데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세요.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초단기로 보시는 분 아니면은 이렇게 악재가 나온 질병 관련 이슈는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마스크 잘 쓰시고 뭐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 한다고 하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발 자주 닦고 청결하게 유지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없고 이 새로 발생한 이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 러시아랑 뭐 얘기하도록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발발한 이슈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제 위기가 넘어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오늘 이 국제유가 이슈만 아니었더라면은 이 1190원 이탈하면서 환율이 조금은 이제 불안 요소는 조금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갈 수 있었는데 역시나 참 기가 막히게 이중천장 찍으러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근데 뭐 1220원을 돌파해서 뭐 이렇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1200원 전후 뭐 요정 구간에서 1210원 아래쪽에서 형성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탈한 다음에 1190원을 가급적이면 안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추후에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요건 조금 더 보자고요. 그래서 1190원을 이탈하는 거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1190원 아래에 있어야지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도 너무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서서히
내려가는 게 좋다. 수출주에 이게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상품 쪽에서 이제 금을 좀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소엔 볼 필요 없어요. 환율이나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글로벌 위기가 있다거나 할 때 좀 아니면 우리나라에 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할 때 그럴 때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닌데 금 같은 경우는 이 온스당 1650 달러 요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이거가 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 빠르게 여기를 이탈해서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 21선도 좀 이탈해줘서 그러면은 온수당 1600 뭐 20 뭐 요 구간 정도 20달러 구간 정도는 이탈해 주는 게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1550 이탈하면 이건 완전히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금하고 환율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 요거 잘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 가격하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날 같은 경우 이런 시기에는 우리 시장이 안 좋고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오고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싶으면은 시장이 살짝이라도 반등이 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데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 각종 뉴스가 이걸로 도배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1조 3,075억을 매도했다. 이게 역대 2위에 해당되고 1위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1위가 언제냐면은 2010년 11월 11일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도이치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생상품 관련해서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만기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기 뭔가 끝나는 날이죠. 옵션 상품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는 선물 상품과 옵션 상품이 없어지는 날이고 주식은 상장 폐지 전까지는 상장 폐지만 상패만 안 당하면은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건 만기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고요. 옵션은 두 번째 목요일.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3, 6, 9, 12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겹치는 날이 나옵니다. 그게 이번에 3월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인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악재보다는 호재성으로 호재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우리 증시를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요게 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좀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시면은 이 구간 이 기존에 말씀드렸죠 1955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지켜주겠죠라고 했는데 오늘 뭐 살짝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건드려 줬었는데 이 구간을 유지 정도만 해주고 여기서 제일 좋으려면은 오늘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야 되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우디랑 러시아 문제가 해결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좀 괜찮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2150 정도 요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데 이게 목요일까지 좀 괜찮은데 선제적인 하락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악재가 있었으니까. 제가 어제 요 포지션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옵션 포지션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는 구간인데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와서 반등 정도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2000포인트 위쪽은 해주지 않겠는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더라도 지금 구간에 있더라도 1950에 있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저는 예상하는 게 그래도 2000포인트 위쪽 선물 코스피 200 지수로 하면은 270포인트 위쪽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최대치로 보면은 210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외국인이 이제 콜옵션을 살릴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오늘 급락으로 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물음표는 돼요.
하지만 하락을 조금 제한하는 부분 역할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270에서 272.5까지만 해도 요 코스피 지수로는 2000포인트 위쪽은 충분히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위면 요 정도 올라오는 거죠. 요 구간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2054. 요 정도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 2000에서 2100 사이 정도라고 했는데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일 가능성도 뭐 요렇게 열어놓는 게 더 뭐 확률은 높겠죠. 이번에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슈를 해소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돌파된다고 봐요. 2050은. 근데 목요일까지 해소가 안 되면은 2000에서 한 2050 정도 현재 수급은 요 정도로 조금 좁혀서 볼 수 있다. 이 위쪽은 약간 확률이 조금 낮아진 거죠, 지금. 그래도 추가 하락은 좀 제가 생각 안 하고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락 포지션이 이렇게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 풋옵션 매도가 좀 먼저 나오면 단기적인 하락은 이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뭐 아침에 살짝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오늘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을 테니까요. 살짝 개파락이 나오는데 양봉으로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저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뭐 개파락 나오는 구간 혹은 내일 시초가 전후 부분, 오전 부분이 내일 오전 정도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 추가적인 악재만 없으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하락 포지션 청산했죠. 콜옵션 매수 요거는 상승 포지션 크지 않으니까 요거는 넘어간다고 쳐도 선물 그동안 이제 이번 만기까지는 꽤나 많이 매도를 해서 기존에 롤오버된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청산을 했었는데 오늘 8천 계약 매수를 하면서 선물로 상승 포지션 구축하고 옵션으로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하고 열흘 전에도 옵션 하락 포지션 대거 청산했다고 했어요. 이 두 차례나 이렇게 청산을 했으면은 밑에 하락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은 꽤나 많이 챙긴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 이제 다시 이 구간에선 반등이 나와도 주식으로 손해본 부분들 이 부분을 해지 걸어서 선물과 옵션 쪽으로 해서 수익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 그래서 제가 이번 만기일은 우리한테 독이 되기보다는 이제 뭐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 포지션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은 만기일 하락을 제한해주는 이번에 만기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구세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기일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락 포지션이 계속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만기일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11월 10일 도이치뱅크 사태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종가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길게 언급은 안 할게요. 네, 마감에 장중에도 계속 올라오다가 마감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쳐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가 1조 3,095억이었으니까 20억 차이로 그때가 1위, 오늘이 두 번째로 매도가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를 포커싱을 집중하고 하는 뉴스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문제는 당연히 되죠. 문제는 되고 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거 기존에도 말씀드렸을 환율 영향력이랑 글로벌 이슈가 해소가 안 된 상황이죠. 해소가 안 된 상황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해놓는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약간의 현금화를 한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이후에 이게 해소가 됐을 경우에 다시 포트폴리오 쪽을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때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담을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매도했다 이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담게 되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뉴스를 볼 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SBS에 나가서도 고정 패널로 나갈 때도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 이거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뭐 요즘에 런던 오빠라는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뭐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활용한 건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정보를 보는. 그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매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무엇을 다시 매수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시 매수할 종목에 해당돼 있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고 다시 매수할 종목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종목만 교체하시면 돼요. 교체해서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요? 다시 매수할 종목으로. 굉장히 단순한 작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다소간의 흔들림이 있다? 그 정도는 버티셔도 됩니다. 불안하면 그냥 현금 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어차피 주식을 들고 갈 거다 하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할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질병 관련 이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소되는 국면이고 해소가 됐을 경우에 추후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다 해소가 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이거는 지수를 보면 나중에는 다 해소가 된다. 이슈가 해결이 되면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또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처럼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을 크게 흐리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248명대로 줄었고 오늘도 뭐 4시 기준으로 뭐 96명 정도면은 확 줄었죠. 기존에 뭐 500, 600명씩 늘다가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 있죠. 이 추세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100명 이하가 이어진다 혹은 더 추가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까지 좀 더 보면 되겠죠. 지난주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잘 넘긴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서 질병 관련 이슈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가 됐든 뭐 기간의 차이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30 전후되는 부분을 사우디나 뭐 러시아나 둘 다 버틸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든 타협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제 영향력이 좀 많이 줄었죠. 이란이랑 뭐 티격태격하고 하면서 중동 쪽에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뭐 아람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IPO 이후에 상장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도 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랑 둘이 이번 달 안에 해결을 보겠죠. 이번 주 안에 해결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해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악재로 여겨져 있는 큰 이슈 두 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결산할 때 뭐 6월 말 정도, 6월 말에서 7월 정도 빠르면은 늦어도 올해 연말에 보면은 언제 이렇게 하락했냐는 듯이 여러분의 계좌는 복구가 돼 있을 겁니다. 단 조건은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할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보유한 종목이 있다 하면 지금 밀려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종목들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100종목 올랐습니다. 100종목. 2000종목 넘게 하락을 하고 100종목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보유한 종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웃긴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오른 종목이 있긴 한데 뭐 코미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절반 매도하고 뭐 일부 뭐 오른 종목이 있긴 한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은 걸 가지고 자기 실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뭐 내 종목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거는 뭐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어차피 내려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오늘은 플러스가 되기가 어려운 날이에요.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이런 질병 관련 이슈, 코로나 관련 이슈 이런 테마주를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 종목들은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실현할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뭐 종목 쪽은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그래서 뭐 종목 쪽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영상을 뭐 따로 하나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 앞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내 종목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간 다음에 지금 나간 상황인데 다시 관심을 가질 종목인지 궁금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외국인들이 관심 가질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대놓고 공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 서비스니까 요거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힌트는 주도주 쪽하고 성장 테마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종목만 잘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종종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생각보다 좀 더 밀린 건 맞아요. 여기 2000포인트를 흔드는 정도는 나와도 이렇게 깨고 내려가서 이 1950까지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온 건 맞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래서 강할 경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약할 경우에서 약할 경우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이슈가 하나 더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분기만 더 지나서 6월 말 7월만 돼도, 6월 말에서 7월 정도만 돼도 지금 이 구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길면은 이제 좀 보유 종목이 좀 늦게 회복되시는 분들은 연말 가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이 언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나. 아, 그때는 이런 구간도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항상 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거나 뭐 메르스가 나왔다거나 뭐 신종플루가 나오고 사스가 나왔을 때처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결국에는 주도주가 그만큼 많이 상승하더라. 외국인이 집중하는 종목이 그만큼 많이 올라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요. 이 구간에서 내 종목이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종목을 그냥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을 들고 내가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 있죠.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은지를 보세요. 내가 현금을 매도한 다음에 현금 들고 다시 매수하고 싶은가? 이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내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 같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될 종목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실천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한 3번 이상 해보면은 매도를 하지 않고도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선다? 내 보유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 다 매도한 다음에 그 목록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 매수할 종목 출연해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팁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요거 지나가는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장담은 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 상태로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싸움이지, 이렇게 뭐 유가 30달러대에서 머물도록 얘네가 놔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자원을 채취해서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을
국가들의 입장을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유 가격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니까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수출 쪽이. 그런 것처럼 얘네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자원국가들은. 그러니 이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질병 관련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률 들어가고 글로벌로 얼마나 퍼져 나가는지 이런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오늘 꿀팁 많이 드렸으니까 그 팁을 활용해서 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종목을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